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7개월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침체를 겪고 있는 반도체를 주목하는 시선도 늘고 있는데요. 경기 하강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진 배경은 무엇인지 이를 포함한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상황은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비제조업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 체감 경기가 7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다가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방향을 튼 건데 맞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것이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는 지표입니다. 예. 역시 기업가들한테 물어서 현재 경제가 어떠냐, 네. 좀 업황이 어떠냐 이런 걸 좀 물어서 이 지수를 이제 추계하는데요. 네. 이 지수가 이제 기준을 100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을 밑돌면 안 좋다. 안 좋은 거고. 그 100을 웃돌면 좋아진다, 호황이다 이렇게 네, 보는 네. 건데 지금 계속 밑돌고 있는 거예요.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이 63을 기록했고요. 음. 이 지수가 이번 3월 달 70을 기록했습니다. 예. 7포인트 정도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지만 여전히 100을 훨씬 밑돌고 있기 때문에 체감 경기가 정말 안 좋다가 조금 덜 안 좋다 요 정도인 거지 이제 경기가 개선됐네 이렇게 해석하긴 좀 어려운 감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회복은 어쨌든 됐지 않습니까? 최저 그 바닥은 찍고 좀 회복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조업 업황을 가르쳐주는 BSI가 있고 서비스업 업황을 가르쳐주는 BSI가 있는데 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업종별로 있나 보군요, 그게. 그럼요. BSI 가. 업종별로 다 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업종별로 봤을 때 특히 많이 오른 영역이 음.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영역인데 예. 주로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계 장비 영역도 많이 오르고요. 왜냐하면 전자, 영상, 통신 장비에 매출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더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 매출이 줄지라도 설비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린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를 좀 늘려서 향후 미래에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반도체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나름 개선될 것이다.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설비 투자를 계속 진척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지금 이 업황을 보여주는 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체감 경기가 좀 나아졌다는 것은 네. 바닥을 찍었다. 네.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계속 안 좋다가 어쨌든 조금 반등했는데 여전히 100 밑에서 안 좋은 수준이 개선된 거니까 이걸 개선됐다고 보긴 좀 어렵겠고요. 그러나 바닥을 찍었다 하더라도 한 번 반등한 거죠.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반등한 건데 4월 달에 이어서 반등세를 유지해 나갈 것인지는 그게 또 중요하겠네요. 미지수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반등했다고 이제 바닥 찍었다라고 판단하기 좀 섣불리 해석하면 안 되겠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이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했는데 또 네. 실적도 악화됐고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보니까 네. CEO 입장에서는 2025년에는 기록적인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네. 희망을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큰 업체가 역대 최대 손실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업체들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이 기업의 이런 상황들 이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을 네.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미터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는 3위 기업입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1위, 예. SK 하이닉스가 2위, 3위가 바로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들의 회계 연도 기준이 12월부터 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발표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먼저 발표됐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52.57% 줄었습니다. 20년 만에 최저치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네. 굉장히 급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영업 손실도 역시 급감해가지고 대략 3조 원 정도에 이르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영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앞에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챗 GPT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예. 미래 산업 수요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재고가 쌓이고 소위 경기 침체,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반도체 재고가 쌓였던 거야. 예. 반도체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예. 수요도 부족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미래 유망하고 특히 챗 GPT 열풍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우리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반도체 수요가 늘었잖아요. 그랬었죠. 마치 그것에 비유될 만큼 챗 GPT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반도체 수요, 첨단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이제 바닥 짚고 회복된 거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CEO의 발언이니까 더 이상 이 마이크론 주가를 떨어뜨리게 하방으로 보지 마라. 이제 이게 바닥이고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미래의 어떤 기대에 유망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CEO로서의 입장도 분명히 우리는 가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 것들을 좀 고려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런 당연히 발언이. 수장으로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역대 최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다라고 발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25년을 찍었는데 그렇다면 내후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기 때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챗 GPT 관련도 그렇고 네. 뭐 어떤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네.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그 시기가 그때일 수 있다. 네. 네. 포인트가 그때일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이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에 이 순환 주기가 있듯이 예. 반도체의 순환 주기가 있는 거예요. 앞서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을 오늘 구매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이 제품에 대한 설계는 이미 3년 전부터 그럼 조달 계획 여기에 각종 들어가는 부품이나 원자재나 소싱 이런 구매 조달 계획은 벌써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전제품 회사들이 반도체 수요를 줄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바닥 짚고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 만약에 25, 6년이라고 한다면 먼저 반도체 수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 사이클을 가는 거죠. 네네. 2, 3년 후의 결과물은 그때겠지만 지금은 네. 그것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악성 미분양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준공 후에 미분양 아파트의 실제 숫자가 정부 통계보다 이제 2배 넘게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부정확한 통계를 좀 참고할 경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엉뚱한 길로 간다거나 실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예, 일단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분양 2채를 신고했는데 예. 그러나 실제 등본상에는 100채의 미분양 주택이 있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결과적으로 미분양 주택 건수라는 이 통계가 예.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11시에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매월 말일쯤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이 국토교통부에서 추계하는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것은 신고제예요. 예. 기업이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에 자발적으로 신고에 의존해서 미분양 주택 현황을 추계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이 법적으로 이게 반드시 이 미분양 주택을 철저히 신고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발적인 신고인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분양 주택 그 정보는 건설사 입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설사 신고를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이 미분양 주택 건수를 말 그대로 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분석을 했거든요. 했더니 보니까 1만 7,500여 건이 기록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그런데 이 1월 달에 분양 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건수랑 비교하면 2.3배나 돼요. 결국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런 주택 건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미분양 주택 건수는 이 주택 매매 가격을 진단하기 위한 아주 바로미터 성격인 지표인데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미분양 주택 건수를 많이 발표해 버리면 낙인 효과가 발생해서 그러면 더 가격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는 관점에서 영업 비밀임을 인정해 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업계와 그리고 이 통계를 활용하는 주최 측과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정확하게 알 필요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은 참 고민되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겠네요. 통계를 집계하는 이유는 예. 현재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예. 그것에 걸맞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죠. 통계 자체가 부실하면 적절한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분양 주택 통계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현실화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발표된 미분양 주택 건수가 지금 3월 말이잖아요. 2월 달 미분양 주택 건수입니다. 아, 오늘 발표된 게. 그렇죠. 벌써 약 한 달간의 격차가 나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통계를 지난달 통계를 보고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달이 넘어가게 되면 그 시기도 그렇죠. 결코 짧은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어떤 정치와 혹은 좀 빠른 개선, 또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하는 공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 이제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 네. 증가세는 좀 확연히 둔화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분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냐? 그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분석하십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지난 12월, 22년 12월이 6만 8천 호. 그리고 이번 1월 7만 5천 호. 그리고 여기서 이번 2월 달 발표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 값이 정확히 79가구 들어서 7만 5,438가구.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증가세가 7만 5천대의 이 정점에서 이제 머무는 느낌인 거예요. 증가하긴 했지만 네네. 증가세가 주춤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또 역시 일시적인 것이고요. 과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때도 16만 6천 호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교해 보면 이렇게 치솟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치솟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달치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미분양 주택 증가세 줄었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부분도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는 볼 수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다시 또 예를 들어서 3월 달 통계가 4월 달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늘 수도 있는 것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미분양 주택 건수 약 지금 7만 5천 호에 해당되는 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이 중요합니다. 근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대비해서 벌써 1,000호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시적으로 이미 분양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가보면 아파트 건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분양된 상태. 이런 것은 우리 심리를 굉장히 압박하거든요. 집을 사야 될까? 지금 아직 이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주택 구매 의사를 또 부정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또 경착륙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 건수는 속도가 좀 주춤해졌지만 준공후 미분양 주택 건수는 더 급격히 늘었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됐지만 물량 자체는 지난 10년여 중에 가장 많은 상황이어서 특히나 이제 미분양 누적되면 이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번져서 줄도산 뭐 우려 목소리를 제가 늘 우려한 적도 있었고 또 그런 경우에 대출에 좀 금융권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파악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동안 미분양 주택 증가 속도가 좀 주춤해진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9호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건수는 근래 들어 역대 최고치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 예. 해소됐다가 다시 한번 정점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10년 동안 최고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 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어쨌든 쌓이고 있다 보니까 주택 경기는 더 악화되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건설사들이 소위 대출을 받아서 분양이 완료되면 그 돈 받아서 갚을게요 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PF 대출을 상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연체가 계속 쌓이고요.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여감에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쌓이고 연체액도 쌓이고 연체율은 계속 상승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또 충분하지 않은 좀 부실한 건설사에게 대출해줄 경향성이 높겠죠. 이런 건설사로부터 대출을 공여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을 상환받지 못하는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줄을 짚어보죠. 자, 이복형 금감원장이 조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올해 내에 공매도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해제되면은 증시에 부담 줄 수 있고 증시 하락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네. 뭐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일단 금감원장이 이렇게 발언했죠.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금융시장의 방향성이 세계 선진국 수준의 금융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 시장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여건에서는 대부분 선진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G20에도 들어가 있고 OECD에도 가입돼 있고 여러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 시장만큼은 아직 선진국 지위를 못 받고 있는데 네. 못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재개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다른 세계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유연하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좀 반하는 조건이고 그 밖에도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금융 시장을 선진화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 하에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